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어제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까지 내려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게 법이 맞는 거냐, 법대로 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법조인 모셨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님 모셔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저도 재판 많이 받고 검찰 조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부산에서 네. 집회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예. 제가 전화가 왔어요. 부산으로 오라고. 여기서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니, 난 서울에 산다. 나 서울에서 받겠다. 내려갈 시간 없다. 예. 박바국이니까요. 서울로 옮겨주던데요. 그것도. 아,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재판은 예. 그 재판 받는 내용이 이제 검사가 제기한 그 공소 사실이 이제 범죄가 되냐 안 되냐는 이제 재판에서 따져볼 일이고, 예, 예. 일단 문제가 된다 해서 기소를 한다면 이 재판을 그냥 임의롭게 아무데나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이제 소위 관할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관할권은, 형사재판의 관할권은 법에 범죄지,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난 곳, 범죄를 저지른 곳, 또 그리고 피고인의 주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법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가 사는 곳은 법에 그 재판의 관할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은 그런 관할권 면에서 좀 생각해 볼 시비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하자 이송의 어떤 요청을 했지만 이제 법원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받아들이지 않았죠. 또 게다가 강제구인까지. 네. 예. 그러니까 광주로 반드시 와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 두어 차례 건강 등의 이유로 출석을 안 하니까 또 법원에서 구인장까지 발부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망신주기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 5.18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사건은 굉장히 뭐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주제인 건 맞습니다만, 어쨌거나 냉정히 보면 이 사건 재판은 근본적으로 전 대통령이 5.18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심지어 기총 소사가 있었는데 그 일을 지시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우리 전 대통령이 발간했던 그 자서전. 자서전에 있던 그 어떤 글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 조비오 신부의, 그러니까 사자죠. 돌아가신 분을 뜻하는 그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것이 쟁점이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책에, 그와 같은 자서전 책에 그런 글귀를 쓴 것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책에 그 기총소사가 있었냐 없었냐는 일을 놓고 그 조비오 신부가 생전에 했던 얘기 중에 그 얘기에 관해서 이를테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책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럼 이런 말을 썼다고 합시다. 이것이 명예훼손이냐 혹은 모욕되냐 하는 부분이 또 논란이 됩니다. 그건 재판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것을 그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문제를 삼아서 고소를 한 내용이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위가 있었던 곳이 그럼 어디냐? 범죄지가, 만약 그것이 범죄라 하더라도 범죄지가 어디겠느냐? 저는 당연히 책을 쓰고 낸 곳, 서울이 될 것이고, 그렇죠.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예, 주거지인 서울. 그래서 재판 법상의 관할권은 어떻든 이 서울로 봐야 되고, 그럼 광주는 뭐냐? 굳이 따지면 피해자의 주거지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유족들이 사는 곳이니까. 근데 아마도 광주에서 이 재판을 기소를 하고 할 때는 아마 광주도 범죄지가 된다는 논리를 적용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된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광주 검사가 기소할 때는 그럼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저 서울에서 발간되는 중앙 일간지에
어떤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가 어떤 직역, 예컨대 어떤 부산, 운전하시는 광주, 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는 어떤 이 미용업에 종사하는 분이 어떤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그 명예를 만약에 이 훼손하는 내용이었다고 그런 기사가 일부 있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저 부산에 사는 그 직역에 계신 분들 또는 대구에 또 그 직역에 계신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부산 가서 재판 받고 대구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죠. 있습니다. 결국은 만약 그것이 명예훼손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결국은 그것을 그러한 명예훼손적 글을 이 기사에 쓴 출판물에 쓴 그 현장 그 범죄지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법대로. 우리가 어떤 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담아서 나름대로 어떤 불만을 지금 이렇게 해소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입니다. 또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또 형사벌을 하는 그런 절차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절차와 형식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좀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예. 게다가 또 광주까지 내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서울에서 받고 싶다.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건데 안 받아주네요. 그래서 여기서 불리하다는 것이 어쨌든 그 법을 이렇게 적용하고 집행하는 우리 법조인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공정성은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 어제 현장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경찰이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걸 화면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광주에서 이 재판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 격앙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생각지 않은 불상사도 일어날 수 그렇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4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계속 헤집는 이러한 이렇게 썩 생산적이지 못한 일들이 계속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죠. 예. 정말 여러 가지로 법치가 지켜지고 있느냐 이런 의심도 들고요. 또 하나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되느냐. 예,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내용이 들어가 보더라도 물론 이것은 재판에서 다루어질 내용일 것입니다. 또 우리 전 피고인인 전두환 전 대통령 피고인 측에서도 분명히 이 법리를 주장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만은 어쨌든 문제가 된 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책에 서술한 부분이 그럼 과연 우리 사자의 명예훼손이냐? 저는 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분명히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떠한 험담을 하고 이렇게 어떤 육두문자로 어떤 욕설을 한다든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을 명예훼손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모욕죄라고 하는 별도의 죄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혹은 저 사람은 눈만 뜨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이런 것이 사실의 적시냐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한 굉장히 나쁜 어떤 자기의 어떤 원망하는 명예훼손. 감정 어떤 욕설이냐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아마 이 재판에서 중요한 법리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네. 명예훼손했다. 그래서 광주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 일반인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어떤 뉴스에서도 이 사건의 재판의 쟁점이 그러면은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그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를테면 없는 것을 전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그와 같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재판에 대해서 분석하는 보도를 어제 많이 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기총 소사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조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인정했다고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조사 결과 그러한 사항이 인정된 바가 없습니다. 즉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거가 증거가 없는 가운데에서 그 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은 마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에서는 그것이 재판의 쟁점은 아니다.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냐 없었냐가 쟁점이 아니고요. 어쨌든 거짓말쟁이라고 한 표현, 사자 명예훼손죄가 지금 기소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역사적 평가가 상당 부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 상당 부분 이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아이고, 이거 그거에 사실 대해서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다시 90이 다 된 예. 대통령을 또 불러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5.18 사태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재판의 범위를 저는 좀 벗어났다.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재판과 전혀 좀 결이 다른 문제다. 네. 저는 아니, 사실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욕죄 재판은 검사가 봤을 때 문제가 네. 있다고 하면 네. 약식 기소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사안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재판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그 정도 사안이고, 또 예를 들어서 행위자가 정말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고령으로서 신체 상태로 보아서 재판에 출석하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경우에 벌금으로 약식 기소하는 일은 사자 명예훼손이 사실 그렇게 적용이 많이 되는 죄명은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이제 명예훼손의 경우와 유추해서 본다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액의 벌금으로 기소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재판을 하더라도 뭐 최악의 경우 벌금 정도라고 볼 수뿐이 없는 사안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구속이라든가 집행유예, 실형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저로서는 여기서 뭐 어떤 그 유죄를 전제로 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그 사건에서 이 정도의 어떤 표현이라고 하면, 또 이 사항은 또 경우에 따라서 재판 도중에라도 피해자가 어떤 형태로 마음에 용납이 돼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 자체로 중단, 더 이상 처벌도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죄명입니다. 반의사 예. 불벌죄라 해서. 예, 그런 점에서 벌금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간단한 사안 하나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 이건 뭐 법치가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법치를 이용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지금 그래서 적폐로 너무 몰면서 고통 여론의 주는 거예요. 눈치를 본다. 지역 어떤 그 여론의 정서, 물론 5.18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광주 지역에 계시는 우리 저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감정 자체를 절대로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이 사안 자체는 회고록에 썼던 그 한 줄에 글귀지 근본적으로 5.18의 어떤 그 민자운동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체적인 책임,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그것을 적어도 재판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는 이를테면 이 사건은 증인도 세울 필요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가서 이렇게 한두 번 얘기를 하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재판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가 가서 그냥 재판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민사재판과 달리 출석은 해야 됩니다만, 그런 점 때문에 형사재판의 재판 관할을 그와 같이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우리가 형사재판 관할권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그 법의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큰 도움이 예. 됐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 때 아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법이란 게 어렵네요. 그래도 상식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집회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부산에서 집회했는데, 난 부산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또 서울에서 하게 해주더라고요. 다 그게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걸 이용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모욕 주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